이게 의붓딸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이 사건 발생 당시에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1심에서 징역 25년형을 받았었는데 그것도 억울하다고 항소를 했어요. 네, 이 사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사건 반장 처음 와가지고 첫날에 리포트를 해드렸던 내용이고 숫자가 2개가 기억이 나는데요. 무려 12년 동안 343회 성폭행을 했었습니다. 개요를 좀 보면요. 2002년에 50대 남성이 이제 3명의 자녀가 있는 여성과 동거를 시작합니다. 이후에 4명을 더 낳고 7명과 2사람이 함께 삽니다. 근데 이 50대 남성이 2009년에 9살에 불과한 의붓딸을 성폭행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300번이 넘게 그랬고 12년 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1심 재판부 당시에 남성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고 이 남성은 형이 무겁다면서 항소했습니다. 자, 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건지는 이 백다혜 아나운서가 자세한 내용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피해자가 9살이 되던 해인 지난 2009년 아버지는 잠든 의붓딸에게 다가가 조용히 하라며 이내 끔찍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성폭행과 추행은 9살이던 피해자가 21살이 될 때까지 총 12년 동안 343회에 걸쳐 계속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2차례의 임신과 중절을 반복해야 했고 거부하면 동생에게도 몹쓸 짓을 하겠다는 협박 때문에 가족이란 수렁 안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끔찍한 범행은 성인이 된 피해자가 지인에게 털어놓으면서 비로소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자, 원래 이 피해자의 엄마한테는 이남 일녀, 이 피해자를 포함해서 이남 일녀가 있었어요. 근데 재혼을 합니다, 백 변호사님. 네. 그래서 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그 사이에서 그렇죠. 아이를 넷을 더 낳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무려 자녀가 7명이에요. 야, 제가 근데 이 내용을 소개해드리기도 사실 제가 좀 마음이 그럴 정도로 이 아이가 그 당시에 겪었을 그 고통과 공포를 생각하면 저도 좀 먹먹해지는데요. 이 50대 남성이 이제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당시 피해자가 9살이었습니다. 지금은 성인이 됐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성인이 됐죠. 그 아이가 잠들어 있는 상황에서 옆으로 나가서 조용히 해라, 사랑해서 그러는 것이다 라면서 첫 성폭행을 했고, 이때부터 조금 전에 백다혜 아나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2년간 343회를 걸쳐 계속했고요. 14살 때 첫 아이를 임신했고 낙태를 2번 반복했습니다. 당연히 이 피해자도 거부하고 싶었겠죠. 근데 내 요구를 거부하면 가족 모두를 죽이겠다. 그리고 네 여동생을 성폭행하겠다. 이런 식으로 피해자를 협박해서 입을 막았던 겁니다. 재판 기록을 보면 한거불능 상태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저 미성년 아이가 저렇게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면서 가족을 죽이겠다, 여동생을 성폭행하겠다 하는데 과연 저항이라도 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인간이기를 거의 포기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럼 이쯤에서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내 아내처럼 행동해. 이 50대 의붓 아버지란 자는 딸이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 내 아내처럼 굴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임신을 이제 했기 때문에 임신을 했으면 이제 딸이 아니라 아내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내라면 아내 임신했기 때문에 내 아내처럼 행동을 해야 되고, 만약에 다른 남자를 만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하고, 만약 또 성관계를 거부하실 때는 뺨을 때리거나 폭행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또 이 남자가 이 의붓 딸한테 혹시나 도망가거나 다른 남자 만날까 봐 위치 추적 어플리케이션도 설치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를 하면서 이 성관계 등등을 강요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승현님,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예, 진짜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 가끔 이런 사건이 올 때 저한테 그런 걸 물어봐요. 이 사람의 심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실 이런 사람에게 심리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큰 이 사람에 대한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사람이라는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 심리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법원은 이 사람 이 행동에 대해서 했던 만큼 처벌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저희 말씀드렸다시피 이 의붓 아버지라는 자는 뭐 승현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분석을 하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또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 있죠. 바로 엄마입니다. 이 침몰한 사람 도대체 이 피해자는 분명 자기 엄마한테 나 이런 일을 지금 당하고 있어 SOS를 쳤을 거예요. 자, 백 변호사님, 네. 이 엄마라는 사람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일단은 그 전후 사정을 저희가 좀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이 어머니가 법정에 서지 않은 이유는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본인이 가정폭력에 시달려서 저항할 수 없어서 아이를 보호해주지 못했다.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거는 본인의 딸에 관련된 문제예요. 예. 본인이 정말 죽음의 고통에 있더라도 이 아이의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었어야 되고 수사기관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신고를 했었어야 옳죠. 근데 그걸 알고도 방관했다는 그 사실만 놓고도 이 엄마 역시 공범이라고 봐야 될 거란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이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아동학대 뭐 공범 정도는 충분히 될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박 변호사님, 1심에서 징역 25년형이 나왔는데 저는 1심 선고에서 조금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전자장치 부가 이거를 기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검찰이 항소를 했어요. 그렇죠. 지금 항소 그런 상황이긴 한데 범죄는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지금 뭐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죄, 유사성행위죄, 뭐 친족 강간죄, 유사성행위죄 여러 가지 범죄가 되는데 법원 입장에서도 피해자를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양육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떤 성적 욕구 때문에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해서 모두 유죄를 인정하면서 사실은 살인죄를 제외하고 아마 가장 좀 그래도 큰 징역이 적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살인이 일어난 건 아니기 때문에 성범죄, 미성년 성범죄 중에는 뭐 가장 아주 높은 범죄가 아닌가 징역 25년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 위추적 장치 이거는 재범의 위험성 같은 걸 보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의 재범의 위험성 그런 부분들이 없다라고 아마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1심에서는 기각이 됐던 것 같습니다. 뭐 지금 25년형도 많다고 뭐 우리 박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그게 뭘 동의를 당연히 못 하시죠. 이게 지금 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법감정이라는 게. 자, 백 기자. 그러면은 이자는 항소심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 형이 무겁다면서 항소를 했는데 재판정에서는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아침을 맞는 것도 싫고 그저 조용히 죽고 싶습니다. 저는 죽어서도 살아서도 죄인입니다. 피해자의 행복을 빌며 눈물로 사죄드립니다. 항소심 선고는 3월 23일 날 이루어집니다. 자, 승현님, 제가 맨날 사건 반장 이 사건 전해드릴 때마다 화가 나는 게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하는 인간들 중에서 항소 상고 안 하는 인간들을 못 봤어요, 제가. 그 말은 항소심에서 죄 깎아달라, 형벌 깎아달라는 소리예요. 내가 잘못했다는 죽을 죄를 소리고. 졌다가 나 깎아달라는 지금 25년 얘기군요. 받았으니까 항소 올라가면 반성했잖아. 좀 깎아줘. 이 이야기인데 제가 대한민국의 형법전을 나름대로 이제 들여다봤을 때 한이 가장 높은 범죄가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입니다. 그러면 한이 10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근데 300번 했다면서요. 다시 한번 항소심 잘 판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백 변호사님, 짧게 진짜 저는 뭐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예? 저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여기서 뭐 매일 아침에 죽고 싶습니다. 그 죽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뭐하러 형량을 깎아달라고 그럽니까? 저는 전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고요. 진짜로 저도 너무 화가 나서 물론 지금 뭐 저희가 변호사 입장에서 이 형량이 뭐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높은 중형이 선고된 건 맞습니다. 예. 하지만 이게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렇고 제 개인 변호사라는 걸 내려놨을 때 25년 선고로 끝이 날 만한 사건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의심이 듭니다. 지금 55세인데 25년 다 채우고 나온다고 그래도 80세에 나옵니다. 매일매일 운동하고 매일 새끼 꼬박꼬박 챙겨 먹고 충분히 건강한 상태로 나올 거예요.